예, 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아침에 한 10시 정도 되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이렇게 적어 보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 몸통 인문학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몸통 인문학 발견 이 책의 282페이지인데요. 문화와 문명의 출발의 시작을 정리한다, 이런 글로 제가 예전에 적어 보았던 내용에 앞서서 왜 제가 이 몸통 인문학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또 강의해야 되고, 또 우리의 태고 사회의 발견과 우리의 한국사를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개념화 짓고자 하는 말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특정인이 특정하게 개념을 지키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에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역사에 대한 현상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은 후손들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국사에 대한 발견을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따른 우리의 인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우리 고고학적 지식이라든지 우리 분자유전학적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철학, 현상학,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줘야 되는 것을 객관화할 것인지 주관화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우주와 대우주만 있지만 중우주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어떤 사물을 현상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뜻인데, 그 이해한다는 것을 두고 객관화시킬 것인지 주관화시킬 것인지를 두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이야기돼야만이 역사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우리의 공부가 개념화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한의학에서는 소우주와 대우주만 구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우자 개념이 골장의학에서 들어갔느냐는 것이고, 또 소우주라는 개념도 인간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인간을 제어한 사람 그 외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장의학에서도 소우주라는 것은 나 자신만의 인간만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과 다른 인간을 포함하는 것은 중우주 개념에 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개인만을 소우주라고 말하고, 나를 제외한 인간을 포함해서 식동물을, 그리고 그 식동물이 살고 있는 태양계 안을 중우주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계 바깥에는 은하계가 있고 암흑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대우주에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우주에 넘어서 다시 뭐냐면은 그 우주의 세계가 있다고 요즘 이제 개념화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현상학을 객관화시킬 것인지 주관화시킬 것인지를 두고 이것이 철학사의 발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뭉뚱그려서 우리가 서양 철학의 토대는 현상학이라는 것이죠. 현상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인데요. 보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한다? 예,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봤느냐? 보여, 배다 경전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도가라든지 성가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연사상, 무의자연사상이라 해가지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도 하죠. 뭐 도교나 그 성가나 이 뭐 같은 거 아니냐. 도인들이 뭐냐면은 이리저리 뭐냐면은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무가에서 도가와 성가가 나왔고, 도가와 성가는 무의 개념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무가는 초월적 자연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성가와 도가는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월적 자연을 인정하는 것을, 이것을 객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관화시킬 것인지 따라서 또 개념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으로 객관화시켜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공자의 뭐냐면 논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덕경이지 않습니까? 도덕경. 그리고 이거는 객관화시켜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두고 뭐냐면은 주관적으로 볼 것인지 객관적으로 볼 것인지, 그래서 초월적 지위를 뭐냐면은 주관적 초월적 볼 것인지 객관적 초월적으로 볼 것인지를 가지고도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에 대해서 공부가 덜 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의학원 유사 이번에 몸통 인문학 발견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적었던 내용을 요걸 종합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몸통 인문학의 현상학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몸통 인문학이라는 현상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몸통 인문학이라는 나의 주관적 초월적 현상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통 인문학의 현상학은 우리의 태고사의 발견이고, 태고사의 발견은 무에 대한 초월적 주관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고사의 발견을 통해서 무에 대한 초월적 주관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 말이 모두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에 대한 초월적 주관적 철학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사를 복원해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철학은 과학을 낳게 되고, 예, 과학은 개념을 통해서, 과학의 개념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과학은 개념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주관적으로 볼 것인지 객관적으로 볼 것인지에 먼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토론을 할 것인지 대화를 할 것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을 한목적으로 일관해서 어떤 사물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대화인 것이죠. 먼저 구별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 통합에 한목적으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 선대조 할아버지이신 노자 선생이나 공자 선생이 천명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도와 덕에 이제 찾았는데, 이를 합쳐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고, 이 도덕은 천명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노자 생각이나 공자 생각이나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았다 뿐이지, 노자나 공자는 도덕경 선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양적 현상학이며 직관에 대한 개념인 것이다. 이를 변화시킨 사람이 이제 장자 맹자다. 그래서 노자 선생, 공자 선생, 그 다음을 잇는 사람이 바로 장자 맹자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 맹자 선생이 가지고 놓은 것이 바로 기와 예라는 것입니다. 기와 예. 이 철학은 변화 활동 운동하는 것인데, 이를 우리는 도학이라 한다. 후대에 이것을 도학을 기학이라 또 불리어지는 것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두고 우리가 이기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최한기 선생의 기학에서 또 설명이 되었고, 그것이 율근이 진전 선생, 그 다음에 강사원 박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 사상인 문은 바로 초월적 내세를 인정하는 제3문의이기에 초월적 주관적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이며 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몸통인문학인데, 이 몸통인문학은 의학의 개념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몸통이 의학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골장의학 개념인데, 서양의에서 말하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성적 가미, 이것이 서양의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몸통인문을 통해서는 이거를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몸통인문학 발견이라는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통인문학이라는 이 책인 것입니다. 예, 오늘 282페이지 그 강의를 그 강의하기 전에 서두로서 뭐냐면은 제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